네,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방송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유망주 가운데서도 좀 날카롭게 한 번 더 체크해볼 종목들 추려보고 있는 시간이죠.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이번 주에는 이번 주, 다음 주 모두 월요일을 또 쉬게 돼가지고 그러게요. 이번 주, 다음 네. 주 수요일만 이렇게 뵙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한번 더블 체크 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종목들 체크를 해보면 머니투데이 방송 유망주 이렌텍, 그리고 이증권방송에서는 대성에너지, H증권방송에서 파수, M증권방송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추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H증권방송의 유망주 파수 바로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 이 종목은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최근의 흐름을 보면 9월 들어서 중순부터죠. 좀 많이 눌려 있거든요. 지금 네. 자리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러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러우 전쟁에서도 역시나 또 보안 관련된 이런 해킹 전쟁 이런 것까지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중요도도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K방산이라던가 K콘텐츠 이런 쪽들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정말로 보안까지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좀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배 성장할 전망이다. 라는 것까지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반기 실적 봤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 반기 첫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연간 100억 내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안업계의 특성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4분기에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1년 4분기 매출이 192억에 영업이익이 72억 나왔어요. 근데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42억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기들에서는 적자가 났는데 이걸 4분기에 다 커버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보면은 일단 데이터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이라던가 포스코, 롯데, CJ, 국내 대기업, 유수의 대기업들의 전부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여기에서 제품이라던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서 보호, 권한 제어, 추적 관리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전부 다 우호적인 영업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회사 스페로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개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스 코드라던가 악성 코드, 웹 보안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검출 가능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보안 시장인데 이쪽에서 얼만큼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를 해나갈 수 있는지가 향후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21년 2분기에 일부 매출된 인식, 미국의 G사 DRM 품목, 그리고 여기에서 계열사들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외 쪽 고객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단시간에 넓혀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부분들은 그렇지만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상황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흐름들이 또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악화와 더불어서 종목들의 흐름들도 끊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으로 최대한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120주선이 위치해 있는 8,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일단은 의견 일치 주셨습니다. 해외 보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의견 일치긴 하지만 일단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우리가 눌렸을 때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8,000원 선에서 좀 얘기를 주셨죠. 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유망주로는 이 증권방송의 대성에너지 확인해 볼게요. 겨울철에 더 이 에너지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대성에너지는 좀 여러 곳에서 추천을 한 것 같은데요. 차장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안타깝지만 저는 좀 동상이몽다. 저는 항상 이제 동상이몽. 하지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손절선 목표가 지켜서 매매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로 말씀해주신 부분 짚어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이제 공급받냐가 문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들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취사용, 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시가스 부분의 매출 비중이 거의 100%예요. 98%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역시나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대구 지역 일원의 도시가스 판매 영업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비축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난방유 수요 때문에 이런 부족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상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내 가스 요금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포인트로 좀 꼽아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아서 이걸 거의 가공해서 판매하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2에서 3%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전형적인 굴뚝주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업계 전체의 매출은 이게 요금을 인상했을 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상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공공요금이라던가 정부 이런 부분들 지자체 이런 쪽에서 공공요금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금을 상승이 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이런 기업들로 돌아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순이익 150억 제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이거요. 150억을 지금 시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PER이 23배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보면은 밴드가 9배에서 13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급등했다가 지금 그만큼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상으로만 판단했을 때에는 비싼 주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하고 도시가스 업체의 공급 마진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에너지 관련주로 접근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점으로 실적 개선 크게 커질 것이다. 매출 커지니까 영업이익도 커지고 레버리지 효과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본업과의 중장기 시너지 창출이 기대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삼천리 같은 기업인데 자회사 삼천리 ES를 통해서 수소 파이프라인의 친환경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에 너무 작은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성에너지의 주가는 여전히 좀 고평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스 가격이 상승해도 마진은 그대로다라는 부분에서 동상이몽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본업과 중장기적으로 또 자회사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삼천리 같은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머니투데이 방송의 유망주죠. 이렌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렌텍은 전자담배 쪽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서빙 로봇의 배터리팩 부문의 성장성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8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부침이 심했던 종목이라서요. 맞아요. 목표 주가 24,000원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거의 2배 수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24,000원이면은 거의 최고점 부근까지 네. 도달을 해야 되는 건데 내용만 살펴보면은 여기까지 주가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좀 살펴보면은 투자 포인트로 전자 담배와 서빙 로봇 그리고 배터리팩 부문의 성장성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꼽아주셨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같이 꼽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24,000원에 손절가 1,500원을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내용 부분에서는 의견 일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본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신사업들이 정말로 하나하나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성장 산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는 것도 또 동시에 팩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물류라던가 일회성 비용 반영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전자, 담배와 가정용 ESS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6월부터 본격 가동이 됐는데요.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었던 품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이 팔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말에 두 번째 라인까지 가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아이템으로 사업 구조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분야죠.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배터리팩 같은 분야가 예전에는 소형 어떤 IT 기기와 관련된 이런 쪽들만 나갔다라고 하면은 중대형 단의 배터리팩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라는 것들도 향후에는 굉장히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불확실성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확실히 싼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싼 종목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을 만큼 유동성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주가를 목표가까지 단기간에 올려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말씀도 좀 같이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우선은 좀 사업 부문의 성장성은 내용 같은 거 봤을 때 다 긍정적이다, 의견 일치 얘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에 매크로 상황 때문에 좀 싼 종목이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은 또 의문이 남는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세 종목을 총 더블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